저는 이제 충남 보령 미산 그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민운동으로서의 성장기를 밟았습니다. 한국사회 중앙연합장을 역임하면서 본능을 좀 넓게 갖자라는 의미에서 전국을 농림수산 쪽으로 전문가들 만나고 상의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왔고, 제가 그 보령시 의원을 98년부터 전국 최연소 3선 의원으로 보령시 재정이라든가 사업, 또 미래 지향적으로 얼마나 뭘 할 것인가라는 많은 노력을 하다가 2010년도에 이제 3선 극도로 용인을 하다 마무리하면서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대선 국민의힘 대선을 관여하면서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당 책임자로 활동을 하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에는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화력발전소가 이제 하나 둘 이제 폐쇄가 되면서 보령 인구 감소 등등이 상당히 문제점 제시가 돼서 가스안전공사의 그 역할을 한국산업자원부의 그 기능을 활용해서 뭔가 보령 다시 한번 옛 명성을 되찾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보령 시장을 출마하게 된 임세익빈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 시작드리겠습니다. 네.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하는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현재 인구 10만 명 붕괴, 65세 이상 인구 약 30%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특정 산업 의존 구조, 낮은 재정 자립도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을 관리 가능한 위기와 이미 방향을 잘못 잡은 결과 중 하나만 선택하시고 선택하지 않은 쪽에 왜 틀렸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시의 지금 행정 자립도나 인구 감소에 대한 상당히 큰 문제점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시민들 다 알고요. 저는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보령 화력 중발전이 언젠가는 기후 환경이라고 등등해서 이제 뒤에 폐쇄해야 된다는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령제약이나 수력발전소 등등을 사업을 헛쓰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뺏기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않고 지금 그냥 머드 축제라든가 뭐 이런 데 너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 결론은 보령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됐고 고령화됐고 등등 젊은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축이 튀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권한을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의 메시지로 책임에 대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지금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 구조적 한계, 전임행정에 모두 거론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자리하는 자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 자리라고 보시는지, 지금의 보령 상황 중 이것만큼은 시장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지만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책임은 행정을 행한 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시장이 인사라든가 등등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보령시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것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장이 나름대로 소신껏 일을 밀고 나가야지 중앙정부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치단체 장이란 그 시민의 모든 재산을 권한을 받아서 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시장이 그 공무원들에게 독려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면서 시민분께서 권한에 대한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인사, 예산, 조직 개편에 강력한 영향력을 갖습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권한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그 권한이 왜 보령 같은 도시에 왜 특히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보령시 공무원들의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인사를 보면서 인사가 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전문 직제가 있거든요. 지도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직도 있는데 그 직이 아닌 전문가를 뭐 상위급으로 뭐 승진을 시킨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을 행정직이 하고 뭐 보건소를 과장을 행정직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질 뿐더러 그 전문 조직의 그 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보령시의 인사 문제는 전문직 제도를 완벽하게 강하게 밀고 나와서 그 부서마다 책임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하면 그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줘야 책임자 시장이 그 인사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전문 지식제도를 가져가야만 보령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 참여는 듣는 척이 아니라 거절할 기준까지 포함된다고 시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민 참여에 대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이미 공정회, 위원회, 간담회가 다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결정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시민의 무관심, 행정의 형식화 중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시민이 의견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령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구 소멸도시라든가 오점을 넘기는 것은 시민의 무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제약이 보령시로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또 예산으로 간다든가 수소발전소가 보령에 한다고 해서 LG나 이쪽에서 지금 사무실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당기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왜 이게 그쪽으로 갔는지를 장한테 질의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분위기 좀 해줘야 되는데 무관심하다 보니 그냥 뭐 가면 가는가 보다 어머어머 이렇게 하다 보니 결론은 보령에 이 모양 낙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보령 시민들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짚지 못하면 개혁조차 할 수 없다고 시민분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행정 조직에 대한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은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못 바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원인을 역량 부족, 책임 회피 문화, 정치적 눈치, 외부 통제 부재 중 하나만 특정해 주시고 그것이 사람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책임 회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나 저는 밑에서부터 실무 담당자부터 계장부터 과장, 국장이 올라가는데 그 부에서 뭐 큰일 한번 잘못했을 때는 구상권을 청구하다던가 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승진도 누락시키고 거기에 잘못된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무슨 뭐 행정소송을 해서 졌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을 전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뭔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행정을 한다라는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잘못돼도 행정에서 그냥 뭐 부당 청구하지 않고 그냥 뭐 승진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제도라면 누구든 공무원들이 책임질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발전을 미약하더라도 요 순간만 모면을 든다는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령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책임성 문제를 책임을 끝까지 물고 따라가서 그 사람의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에서 기준이 없는 리더는 가장 위험하다며 위기 상황을 가정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은 재정 압박, 산업 공백, 고령화 사회 비중 증가가 동시에 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전문가의 의견, 행정 조직 판단, 시민 여론 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 시장은 무엇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실패했을 경우 책임의 성격은 정치적 책임입니까? 도덕적 책임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리한 요구라든가 절차의 판단 등등을 이제 어쨌든 시장은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내가 숙지를 안 했는데. 다시 할까요? 좀 이제 요것만. 자, 그래도 잠깐 끊고 편집을 하더라도 이런 거 다 대본에 좀. 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에서 기준이 없는 리더는 가장 위험합니다. 시민의 메시지로 위기 상황을 가정한 6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고령은 재정 압박, 산업 공백, 고령화 사회 비중 증가가 동시에 출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전문가의 의견, 행정적 조직 판단, 시민 여론 이 서로 완전히 다를 경우 시장은 무엇을 최종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실패를 했을 경우 책임의 성격은 정치적 책임입니까? 도덕적 책임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행정 조직의 판단을 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본인 스스로가 인사를 제대로 했을 때 그 전문가 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 판단을 위해서 조직 판단과 행정 조직 판단과 함께 같이 고령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실패했을 때는 행정 조직 판단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전문가 토대의 그 행정 조직의 판단을 믿었을 때는 고령시를 제대로 끌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 그 행정 조직의 판단을 믿고서 행정을 했을 때는 결론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시장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청탁, 인기, 그리고 절차를 무시한 시민의 뜻이라며 오늘은 토론의 핵심적인 마지막 질문이지만 시민분들께서 걱정의 최종 권력 절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시장은 무언가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하고 거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이 반드시 거부해야 할 요구는 어떤 유형의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그 요구가 시민 다수의 요구의 경우에도 정치적 유리할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는지 본인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문제가 발단이 되고 소수의 시민들이 또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든가 또 조직에 대한 앞으로 유불리를 봐가지고 조직의 판단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뭐 선심스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고령 시민이 보는 눈에서 볼 때 암만 그 표가 좀 유리하고 그 조직을 좀 도와주고 싶어도 시민이 볼 때 있는 것은 과감하게 아니다라는 그 사고를 가져야만이 그 시장의 그 판단력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야 고령시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소외되는 지역 없고 소외되는 사람 없고 또 부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고 등등 해서 골고루 고령 시민이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시장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 같은 거 듣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득이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뭐 예산을 편성해주는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의 소송 패소, 책임이 있는 담당 부서, 관계자의 영전 승진 이런 것을 시킨 것이 책임 행정과 공정한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처리하면서 이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행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안 해줘도 되는 것을 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무원들이 책임 행정을 하면서 자기가 무슨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이득이 있는 등등 뭐 이런 데 치우쳐가지고 행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제대로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 그래서 책임을 전가시켜 끝까지 책임을 전가시켜서 보령 시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 빨리 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이득을 볼 수 있도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책임 행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장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령시장에게 가장 위험한 요거 탑 3를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채용, 용역에 대한 청탁성 요구, 근데 공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특정 인물, 업체를 밀어달라는 요구. 왜 가장 위험한가? 한 번 수용한 순간 행정의 공정성은 무너지고 이후 모든 결정이 누가 되고 누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능력이 있으면 예외 가능이라는 말을 쓰는지 공개, 경쟁,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각오가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의 생각, 공무원들의 생각은 항상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 저는 감지를 하고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를 제대로 일을 행정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인들을 골고루 청탁이라 되면 절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인사 국가를 줘서 승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리한 부탁이라든가 무리한 부탁이 한번 행해지면 계속 무리한 부탁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순리적으로 제대로 일할만 나는 그 공무원들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이 깔끔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기 민심을 이유로 한 재정, 도시소모 요구, 환영받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과 도시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정 요구, 보령처럼 재정 여력이 제한된 도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수년간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 이어집니다. 이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쓰는지 미래 세대 책임을 실제로 고려를 해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장이란 미래 세대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건 뭐 다 누구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실에 앉아지 않고 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과감하게 처리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미래 세대들, 우리 이제 손자들이라든가 아들들, 이 친구들이 앞으로 보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참여할 수 있고 또 보령으로 관심 가지고 미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야만이 보령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또 무슨 뭐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해가면서까지 무리한 그런 것이 아닌 꼭 보령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보령 시민에게 부를 축적시키고 또 젊은 미래 세대들이 보령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시장으로서 역할을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 시민 뜻을 명분으로 한 절차 무시 요구, 공론, 검증, 수기 없이 다수 목소리로 큰 집단의 요구를 시민 전체의 뜻으로 포장하는 행위. 참여가 압박으로 변하는 순간 행정은 수기가 아닌 힘의 논리로 휘둘리게 된다. 이에 시민 참여의 한계선을 명확히 인식하는지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으신지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사회단체장도 많이 해봤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끔 시장한테 우리 단체 예산을 좀 달라고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그게 앞으로 내가 표가 필요하다. 이 단체는 크니까 아니면 이 단체 적으니까 젖혀놓고 큰 데부터 해주는 그런 것들이 결론은 보령을 좀먹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해서 보령시 전체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찬성하는 그런 시대로 가야지 내가 앞으로 그분들의 힘을 필요하다라고 해서 아닌 것을 기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보령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령시가 뭐 자립도가 18%도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또 인구는 소멸지역 7위로 또 랭크되어 있고 인구가 지금 9만 2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산자부 소속의 가스안전공사 있으면서 산자부의 그 사업이라든가 등등을 각 숙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전국의 보령시가 전기 발전량을 215.4% 2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회에서 분산 에너지 특구라는 것들이 2013년부터 시행이 돼서 2026년도에 6월달부터 공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보령시가 지금 이렇게 보령 화력이 점차 소멸되면서 줄어드는 인구를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서 보령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거기에 깊이는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할 계획 특구를 시장에 들면 에너지 분할 계획 특구를 만들어서 보령 시민에게 그 특구를 만들게 되면 전기를 생산하는 지역은 공기가 오염돼서 피해를 보는데 생산해서 공짜로 쓰는 대도시는 그냥 똑같은 전기를 내면서 자립도가 80% 90%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분할 특구 기획 특구가 되면 보령 전기료를 50% 감면하고 또 보령 지역으로 오는 기업들에게 조건부 5년 10년 정착할 때까지 전기료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이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로 해서 보령시를 1차로 11만 명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 지금 몇 개 기업들하고 MOU 체결 단계가 와 있거든요. 인구를 그런 식으로 늘리고 보령 시민들이 앞으로 진짜 살만나는 보령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임세빈이가 가고자 하는 보령시의 미래를 한번 같이 꿈꿔보는 시민들과 같이 꿈꿔보는 기회를 한번 저에게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결합, 지속 가능한 보령의 미래, 보령시장 출마 예정자분의
공개 일문일답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